어른 김장아, 왜 그는 평생 모은 돈을 남에게 줬을까? 2022년 5월 30일 진주 한복판 남성당한 약방이 무거운 셔터를 내렸습니다. 60년 가까이 이 거리를 지켰던 약방.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약방이 문을 닫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없었으면 우리 아들은 대학도 못 갔을 겁니다. 저희 단체가 유지될 수 있었던 건 오직 그분 덕분이었어요. 평생 번 돈을 전부 남에게 준 사람. 그런데 단 한 번도 티를 낸 적이 없었던 사람. 그는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한약방 점원에서 진주의 어른으로. 1944년 경남 사천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김장아. 동성중학교를 간신히 졸업한 그는 한약방에서 점원으로 머슴살이를 시작합니다. 낮에는 약재를 썰고 밤에는 홀로 공부했습니다. 19세 한약사 시험에 합격합니다. 1963년 사천에 남성당한 약방을 연 것이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값싸고 효험 있는 처방으로 점차 입소문이 났고 1973년 진주로 한약방을 이전하면서 본격적으로 재산을 일굽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약값을 못 내는 사람이 오면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형편 좋아지면 그때 주세요. 그 양반은 돈을 버는 걸 돈으로 안 봤어요. 아픈 사람들이 준 거니까 이건 내가 가진 게 아니다. 그 말을 참 자주 했지. 100억을 들여 학교를 세우고 다시 나라에 바치다. 그러던 1983년 김장아 선생은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약 8년간 모은 돈 100억 원을 들여 진주에 명신고등학교를 설립한 것입니다.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2천억 원 이상.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1991년 모든 시설을 완비한 학교를 아무런 조건 없이 국가에 기증합니다. 학교 이사장으로 재임하면서 학생 복지와 교직원 처우를 지역 최고 수준으로 지원했고 체육관과 도서관 등 모든 학교 시설 건립을 완비한 뒤 공립학교로 전환시킨 것입니다. 당시는 사학 비리가 매우 횡행하던 시대였습니다. 재단을 소유한 집안끼리 학교의 각종 이권을 해먹는 일이 예사였고 사립학교의 교사로 채용되려고 막대한 뇌물을 재단에 갖다 바치는 일도 흔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1991년 명신고를 국가에 기부 체납하는 모습을 보고 큰 부자가 좋은 일 한 해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동차가 없는 부자라는 말을 듣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1000명의 장학생 그리고 특별한 원칙들. 학교 헌납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김장아 선생의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1000명을 넘습니다. 그런데 그의 장학금에는 특별한 원칙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장학금 수여식이나 전달식 같은 생색내기 행사를 철저히 배격했습니다. 둘째, 성적보다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우선 선발했습니다. 셋째, 가급적 일회성이 아닌 졸업할 때까지 전액. 넷째, 등록금뿐 아니라 생활비 등 각종 경비까지 지원했습니다. 드물게 재수생에게는 입시학원비와 하숙비까지 지원했고 살 곳이 마땅찮은 아이는 아예 자신의 집에 들여 함께 살면서 돌봐주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학교와 재단을 통한 공식 루트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여 돌봐준 장학생들도 셀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관한 기록은 전혀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장학금을 주면서도 필요한 게 뭐냐고 물으실 뿐 아무런 간섭도, 당부도, 참견도 일절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내가 못 배워서 평생 한이 남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만큼은 공부를 멈추지 말라고 돈 걱정은 하지 말라며 봉투를 쥐어주셨어요. 장학생 시 장학생들은 대가에 대한 부담 없이 자유롭게 자신이 하고 싶은 바를 마음껏 펼칠 수 있었습니다. 내게 갚지 말고 사회에 갚아라. 2025년 4월 대통령 탄핵을 선고했던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그도 김장하 장학생이었습니다. 하동 출신으로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문영배는 진주 대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다닐 때 가정 형편이 어려웠고 김장하 선생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내게 고마울 필요가 없다. 나도 이 사회에서 받은 것이니 갚으려거든 이 사회에 갚으라. 이 말씀을 살아오며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2019년 김장하 선생의 생일 축하 행사에서 문영배 헌법재판관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김장하 선생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장학금을 받은 지 30년도 훨씬 지났습니다. 그 정도면 잊혀질 만도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2025년 4월 퇴임식에서 그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헌재를 응원하겠다며 영리 목적의 변호 활동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명신고 7회 졸업생 김종명 씨도 20년 만에 김장하 선생을 찾았습니다. 양심 냉장고 운동으로 유명해진 그도 알고 보니 김장하 장학생이었습니다. 장학금을 받고도 특별한 인물이 못 돼서 죄송하다고 했지만 나는 그런 걸 바란 게 아니야. 우리 사회는 평범한 사람들이 지탱하고 있는 거다. 돈은 똥과 같다. 이렇게 평생 수천억을 사회에 환원한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정작 김장하 선생 자신은 흔한 차 한 대도 평생 사지 않고 최근까지도 급경사 계단에 오래되고 낡은 건물에서 기거했습니다. 본인은 한평생 자가용 한 번 사지 않았고 한약방에서 집까지 걸어 다녔습니다. 국외 여행이라고는 2005년 헤어진 형을 찾기 위해 평양을 방문한 게 전부입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똥은 쌓아두면 구린내가 나지만 흩어버리면 거름이 되어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는다. 돈도 이와 같아서 주변에 나누어야 사회에 꽃이 핀다. 이 철학은 단순한 기부 행위를 넘어 부의 본질을 순환과 회전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조용히 세상을 바꾼 방법. 김장하 선생은 교육뿐만 아니라 문화와 역사, 언론을 통해 지역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자 했던 개인과 단체들을 오랜 기간 후원했습니다. 1990년 진주신문을 발간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켰고 1992년에는 형평운동기념사업회 결성을 주도했습니다. 진주 오강대 복원과 남명학, 진주소 떼놀이 재조명에도 선생의 후원이 뒤따랐습니다. 지역 문화재 발굴, 환경운동, 여성인권. 어디 하나 그분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도 몰랐죠. 그런데 김장하 선생에게는 나름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어느 학생이 전국 일주를 하고 싶으니 여행 경비를 지원해달라고 찾아오자 거절했고 이탈리안 레스토랑 창업 자금을 부탁하려고 찾아온 명신고 졸업생에게도 정중히 거절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거절을 하면서도 본인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며 격려해주는 김장하의 태도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지금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통해 요리 봉사와 기부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1990년대 진주시장 선거를 앞두고 지역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그를 시민후보로 추대하기로 했을 때 그는 몸을 숨겼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장하 선생을 찾아와 정치인에게 훈수하지 않는 사람은 처음 본다고 했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기록되지 않은 삶의 가치. 1991년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1999년 경남도민일보 창간 때 시민주주 요청을 했을 때도 정중히 거절, 2013년 인터뷰도 거절당했습니다. 퇴짜만 맞았을 뿐 별다른 인연이 없었는데도 김장하를 기자 생활 내내 지표로 삼았습니다. 2022년 MBC 경남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때도 2년 전 촬영을 시도했다가 포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평생 남한테 베풀었는데 우리는 한 번도 그 사람이 부자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어요. 도움은 줬지만 마음을 얽어매지 않았어요.
그냥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사람. 그분은 돈을 준 게 아니라 살아볼 이유를 줬습니다. 2021년 남성문화재단을 해산하면서 남은 재산 34억 원을 경상국립대에 기탁했습니다. 현금 6억 5천만 원과 주식 28억여 원어치를 모두 대학에 기부한 사실도 대학 관계자들의 입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2022년 5월 31일 50여 년 가까이 진주 시민들의 든든한 후원처였던 남성당 약방이 문을 닫았습니다. 진주시가 한약방 건물 매입에 나섰지만 김장하 선생은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자신의 선행이 알려지는데 부담을 느꼈고 혹시라도 기념관이 만들어질까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조규일 시장이 직접 선생을 만나 설득했고 마침내 허락을 받았습니다. 선생은 자유의 기초에 불을 쌓고 평등을 추구해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며 박애로 공동체를 튼튼하게 연결하는 것이 가능한 곳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몸소 깨우쳐 주셨습니다. 김장하 선생이 평생 모은 돈을 남에게 준 이유. 그것은 선행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 사회에 있던 것을 너에게 주었을 뿐이라는 그의 말처럼 내가 받은 것을 사회에 돌려두는 기본적인 도리였습니다. 김장하 선생은 자신의 삶을 기록되지 않은 삶으로 남기려 했지만 그의 삶은 제자들의 말과 행동으로 오늘도 조용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세상을 바꾼 어른 김장하 선생님, 감사합니다.